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리스크 탑 10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잘 정리해 주신 리포트가 눈에 띄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사실 투자할 때 이걸 사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꼬시는 얘기만 상당히 많은데 너무 그거에만 이제 몰입해서 투자하시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예상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위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게 산샤댐의 이 모습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홍수가 나서 이 산샤댐이 범람하는 거 아니냐 또는 붕괴되는 거 아니냐까지 걱정했었던 이게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는 결국 식량난을 불러오면서 대표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저는 올해 이런 먹는 걸 가지고 고생하지 않도록 풍년이 좀 있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로 좀 들어가 보면 올해 10대 지정학적 위험과 평가를 총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미중 갈등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당연히 이제 미중 간의 협력자가 아닌 서로 경쟁과 견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에 되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영화 갈등 이런 거죠. 중국 경제와 연결성이 높은 국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 편을 들기 바라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떤 그 한미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죠. 혈맹이라고 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교류는 중국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진영화 갈등, 미중 갈등,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북핵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잘 달래서 하노이 협상까지 끌고 갔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談판도 결국 결렬이 되면서 이런 것도 잠재적인 우리나라의 항상 문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특히나 앞서 식량난에 의거해서 보면 최근 뉴스를 보면 뭐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하게 전쟁 나는 거 아니라는 걱정도 막 들 정도입니다.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도 무섭지만요. 유럽 분열 역시 이 독일하고 프랑스의 올해 선거가 이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뭐 독일 총선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가을에 있을 예정이죠. 기존 뭐 메르켈이나 마크롱 양대 국가의 대표들이 이제 결속과 통합을 지지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유럽의 지금 대표들이 각자 도생 모드로 이제 반대 정파가 집권할 경우에는 각자 도생하자는 식으로 해서 통합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브렉시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중동의 불안정 역시 식량난하고도 이어집니다. 2011년도에 리비아라든가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중동의 봄이라는 부분도 이제 밀 가격이 이제 밀의 흉년 등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식량난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죠. 6번의 대만 해협 긴장도 마찬가지고 반세계화나 기후 정책 갈등, 기후 테마로 인해서 미중 간의 기업들이 서로 따돌리기 에 돌입했다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금리를 올려서 한계 기업들을 떨궈내겠다, 이자 못 내고 파산시키겠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인데 이제는 뭐 ESG라고 그래서 환경 이런 기후 테마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탄소세를 과중하게 물림으로 인해서 결국 도산하게 만들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공급망 재편이나 테러리즘 또한 항상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측이 높은 발생 확률, 큰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게 미중 분쟁, 진영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맥, 밀 가격의 차트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랍의 봄입니다. 정확히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얘기인데요. 최근 이 밀 가격이 아랍의 봄 레벨 가격을 찍고 지금 반락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또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하는 부분들 기후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미래 경작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작 면적이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뭐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이 다음 달부터 7월이죠. 태풍 장마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안 그래도 북한이 식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기후 재난까지 또 오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변이 벌어지면서 식량난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그 지역의 정권까지 이제 퇴진 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지정학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항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굶는 식량난에 고생을 하지 않도록 제발 좀 올해는 흉년이 들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제 무사히 풍년이 드는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